안녕하십니까, 건소오빠TV의 입니다. 네, 오늘은 폭스바겐사의 ID4 전기차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출근길 리뷰입니다. 지금 바깥 기온은 약 영하 0.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제가 원래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을 타고 있는데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맡기는 동안 대차를 받은 차입니다.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해봤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88kW짜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바닥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MEB 플랫폼으로 폭스바겐에서는 최초의 시도이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이트론과 Q4의 전기 차량 등을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차량이 가격이 일단 가성비가 좋다고 아주 유명한데 신차 가격이 5,990, 그 다음에 트림에 따라 아래 트림인 5,490. 하지만 이게 수입차 전기차 중에는 가장 국고 보조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이오닉 5와 EV6 또 GV60 같은 비슷한 동급으로 보는데 그 차량들과는 어떨지는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주로 이제 폭스바겐 아테온을 타다가 이걸 탔을 때 장단점과 그리고 이 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의 차체 길이는 4,585입니다. 전장이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짧다고 해야 되나요? 신형 스포티지보다는 좀 짧고 산타페보다는 당연히 짧고요. 하지만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게 뺐습니다. 축거가 2,750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승차감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2열에 심지어 엉따도 없고 별도의 공조 시스템이 있긴 한데,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승차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 차 자체의 피칭이 굉장히 심합니다. 차는 여러가지 차가 달리면서 차가 흔들리는 정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자체가 앞뒤로 이렇게 출렁출렁 우리 투수가 피칭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걸 피칭이라고 하고요. 코너링 했을 때 좌우로 흔들리는 걸 롤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 자체가 XY축 중에 XY 상으로 위에서 봤을 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이렇게 도는 것을 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롤링은 차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터널 80km에서 약 110km 사이 약간 고속주행을 달렸을 때 터널 속에서 특히 어떤 공기 저항에 그 설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피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고속을 주행하게 되면 고개가 앞뒤로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움직입니다. 뒷좌석은 더 심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타보더니, 자, 제로복입니다. 순간 가속력은 좋습니다. 제연상 8.5초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00 찍었죠? 8.5초보단 더 나올 것 같아요. 이 차량은 5.8초가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 여기는 30km 구간이기 때문에 차들이 다 같이 속도를 줄이죠. 그 다음에 자, 코너링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크 하고 코너 할때 뭐 이거는 ECS의 개입이 들어올 정도로 코너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시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 우리 모카 김한용님이나 다른 분들이 자주 가는
제가 오토뷰인가요? 그 리뷰를 잘 보는데 거기 김기태 기자인가? 그분께서 상당히 그 리뷰를 잘 해주십니다. 운전도 잘하시고 그분이 리뷰하는 말투를 잠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폭스바겐의 ID4 전기차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저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아주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살짝 비염이 있는지 목소리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제공해서 이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것은 아테온보단 다른 거는 확실한 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연비나 이런 전비라고 하죠. 전비 그런 부분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동 1단 변속으로 해서 전기 모터 후륜고동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후륜고동입니다. RWD라고 되어 있어요. 리어 휠 드라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후륜구동 베이스에 제가 볼 때는 5,990만원과 5,490만원이 4륜과 2륜의 차이가 아닌가. 전기모터가 4개로 가느냐 2개로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됩니다. 뭐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레벨 뭐 3, 4까지 가는 그런 자율주행이 아닌 이 운전자 보조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시스턴트 모니터를 보시면, 자, 여기서 메뉴를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능이죠. 클릭해 보시면 앞차와 어떤 차간거리를 유지해주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고요. 레인스 어시스트, 이건 당연히 차선을 유지해주는 어시스트입니다. 이 부분은 아테온보다는 좀 중간 차선을 잘 유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하지만 사이드 어시스트, 차선 변경도 가능한 이런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 어시스트라는 것은 측후면에서 차가 오는 것을 어떤 사각지대의 어떤 노란불을 통해서 알려주고 차선을 잡아줍니다. 차가 넘어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어텐션 어시스트, 어텐션, 운전하다가 좀 어텐션, 좀 쉬란 얘기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딱 피곤해 보이고 오래 운전한 것 같으면 차가 좀 이제 좀 쉬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머전스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프론트 어시스트와, 프론트를 말 그대로 전방 추돌 방지를 위한 어시스트죠. 그 다음에 이머전시는 SOS, 말 그대로 어떤 보행자나 오토바이 혹은 다른 차들이 뭐 측후면이나 전면 후면에서 튀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이 차가 회피, 충돌 회피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돌 테스트에서도 아주 높은 등급을 받은 안전한 차로 독일에서 인정을 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만듭니다. 배터리까지 중국 겁니다. 하지만 이 차는 ID4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차 자체는 메이드 인 Germany, 독일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주행 감각이나 승차감, 어떤 터널 빼고는 정말 승차감 좋아요. 제가 과속반 신ton도 시속 500km 뻥이고요. 막 50km로도 넘어봤는데 약간 통 튀지만은, SUV 특징에 약간 통 튀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간다. 타이어는 굉장히 큰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255에 50R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죠. 한국 타이어의 S1 에보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무려 휠은 20인치의 큰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뭐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느꼈던 것은 이 계기판은 참 아기자기해 조그마다. 이게 무슨 스파크도 아니고 아주 이거는 정말 렌즈인 것 같습니다. 계기판 이렇게 뷰를 누르면 이 계기판에, 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속도계라든가 남은 배터리 잔량,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회생 제동을 하고 있는지, 뭐 전기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 남은 거리가 몇인지, 전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차와의 어떤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댑티브 ACC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12인치 콕핏 디자인으로 된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모든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메뉴가 이 11개밖에 못 본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 차에 아주 이 차를 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차의 내비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 무조건 안드로이드 오토를 써야 된다는 거, 앱 커넥트를 통해서. 자, 전화 기능이 있고요. 라디오 미디어 기능 다 아실 거고요. 하지만 여기 라디오 미디어 기능도 있고, 차량에 들어가시면 현재 배터리의 어떤 상태나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차 설정에 관련된 거죠. 네, 뒤로 다시 가겠습니다. 충전에 대한 버튼을 누르면 지금 배터리가 57% 남았고요. 제가 어제까지 한 50%까지 떨어뜨렸다가 완충을 한번 해봤는데요. 50% 남았을 때 완충 기준시 한 금액적으로 한 10,000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죠. 그 만땅을 채워도 2-3만원이면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을 탔을 때는 만땅 넣으면 한 8만원, 9만원 들어가죠. 아무리 디젤이어도.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전비가 좋다. 아주 유지비라고 해야겠네요. 전비야 뭐 이거는 제원상 4.7km per kW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kW 충전하면 4.7km를 갈 수 있다. 하지만 겨울철 공식 전비는 풀 충전 시 290km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히타 공조 시스템이 일반 국산차와는 달리 온도를 무려 퍼큐 손가락으로 하면 안 되겠죠? 무려 29.5도, 하이 29.5도, 30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잠시 중지하랍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하지 말란 얘기죠. 자, 저는 평소에 22도로 해놓고 다닙니다. 22도가.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핸들 히팅 기능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엉따 좌석에도 시트에도 온도 조절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1단, 2단, 3단까지 되죠. 할 수 있고요. 조수석에 사람이 타면 조수석에서 자동으로 히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엉따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테온 차량과 다른 거는 조수석까지도 메모리 시트가 된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네. 뭐 와이프가 탔을 때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가 탔을 때라든가 딸내미가 탔을 때라든가 뭐 직장 동료가 탔을 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끔,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리운전을 부를 때 뒷좌석에 자주 타거든요. 근데 뒷좌석 탈 때 앞좌석을 좀 많이 제껴 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메모리 2번에 해놨더니 아주 편하더라고요. 네, 아주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주고요. 뭐 두 손가락 한 손가락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방식으로 해도 되고 버튼 방식으로 해도 되고 그 위치를 터치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공조의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터치로 가능하고요. 이머전시 비상등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는 이 비상등에 대해서 되게 뭐 양보했을 때도 비상등 끼어들 저 지금 베라크로스 보이시죠? 뭐 비상등 키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뭐 후진할 때도 비상등, 뭐 끼어들어서 양보해서 고맙다고 비상등, 뭐 위험한 상황에도 비상등, 급정거했을 때 비상등,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사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비상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실제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내에 화재가 났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위급하게 차에서 뭐 납치를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말 진짜 비상 상황 그럴 때만 쓰게 돼 있습니다. 뭐 끼어들었다고 비상등 켜고, 비상등이 모든 게 양보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짧은 후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는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이터널리, 이 분위기에 따라 디자이어, 뭐 여러 가지 유포리아, 바이탈리티. 야, 이거 우리 딸내미가 영어 뜻을 다 알려줬는데 까먹었습니다. 역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 자동차의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에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란 느낌을 주죠. 파랑색. 컴포트도 파란색. 이건 에코는 초록색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스포츠는 당연히 빨간색. 어떤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커스텀도
커스텀이 좀 보라색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전 그래서 커스텀 모드로 다니고요. 커스텀 모드 중에서도 자 지금 볼까요? 자 차량 모드를 보면은 커스텀 안에 여러 가지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테온 차량과 거의 똑같죠. 하지만 아테온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와 컴포트와 노멀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차는 컴포트 아니면 스포츠입니다. 그냥 컴포트하게 갈 것인가 스포츠하게 갈 것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랑 조향 장치를 스포츠로 해놨고요. 나머지 구동도 내가 왜 이걸 이것도 스포츠로 했어야지. 그래야 제로백이 5초 이상. 자 ACC 컴포트 해놨고요. 라이트 어시스트 컴포트. 원격 에어컨지요? 뭐 컴포트. 그러면 좀 컴포트하게 다니는 거 좋죠. 다이내믹 드라이브가 제가 봤을 땐 서스펜션 같습니다. 구동 장치가 엔진 같습니다. 이걸 스포츠로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에이 자식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죠? 그렇죠? 모드가 또 에코로 갔네요. 난 커스텀으로 갈 겁니다. 조명 얘기하다 말았죠. 자동으로 돼 있지만 저는 인디비주얼 끌 수도 있습니다. 끄면 뭔 재미입니까 이게. 근데 이 무드등이 1열에만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2열에는 무드등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또 아테온 차량과 급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면 인테리어 예쁘지 않나. 옛날에 크루즈 차량 이 대시보드가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어서 약간 이거 무슨 가짜 가죽도 아닌 우레탄도 아닌 이런 소재를 넣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차값을 많이 주지 않나. 하지만 이 차가 국고 보조금과 할인을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최대 3,9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차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색상에 따라 혹은 지자체 어떤 그런 계약 시점에 따라 길게는 2년, 짧게는 3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게까지 해서 차를 받아야 되나?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 안 드린 게 무엇이냐. 앱 커넥트에 대해서는 핸드폰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못 쓰고요. 보조 시스템 아까 했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어제 1차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디오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어제 혹시 빠뜨렸던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혹은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는 거라든가 어떤 충돌 후 운전자를 보호하는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별을 받고 뭐 만점을 받고 하면서 어떤 안전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그렇죠, 우리가 운전하는 환경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의 결함이나 어떤 그런 영향보다는 운전자의 실수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혹시나 혹여나 인간이라는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혹은 사고가 아예 미연에 나지 않도록 좀 미리 방지하는 것을 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전방 추돌, 그다음에 지금 ACC를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메인 스위치가 비활성, 자 리셋, 세트를 누르고요. 메인 스위치가 비활성화가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걸 누르라고. 자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 차가 터치감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안 좋네. 그냥 이거 쓰지 마. 자 이제 배터리 모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자동차 리뷰로 유명한 홍씨께서, 우리 홍씨께서 이 배터리 모드에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와 배터리 모드가 있는데요. 배터리 모드에서는 이제 어떤 회생제동이 개입되는, 브레이킹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레벨 1 테슬라나 아이오닉의 레벨 1 정도의 파워로
회생제동에 개입된다고 하네요. 레벨이 셀수록 회생제동이 더 개입되는 건데 원정도 수준입니다. 원정도 수준만 해도 저는 약간 이거 운전하다 보니까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하다 이런 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완전 정지까지는 힘듭니다. 거의 정지 상태까지 지금 제가 엑셀에서 발을 뗀 상황입니다. 내리막길이고요. 자 보십시오. 속도가 점점 줄고 있죠. 25km, 22km. 자 앞차가 한 1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벌써 멈추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좀 가보겠습니다. 좀 엑셀 살짝 밟고,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보셨습니까? 엑셀에는 플레이 버튼의 모양이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에는 일시정지 버튼 모양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건 좀 약간 아기자기 스포츠 페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엑셀 떼었습니다. 발로. 자 13km, 11km, 9km, 8km, 7km, 5km로 굴러갑니다.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해서 누가 더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차는 브레이크가 즉답식이 아닙니다. 브레이크 밟는 즉시 디스크 브레이크에 전해지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한번 판단을 하고 브레이킹을 해주기 때문에 유압량을 조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질감은 좀 있더라고요. 브레이크가 난 지금 밟았는데 조금 늦게 섰는 것 같은, 밀리는 것 같은. 이 차가 지금 10,000km밖에 안 탄 새 차인데 벌써 브레이크 패드가 달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폭스바겐에서 제공한 법인 차라고 해도. 자 그리고 뒷브레이크 논란이 있습니다. 뒷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드럼 브레이크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후륜구동 차량이 뒷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닌, 대신 앞에는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385mm짜리. 이거는 상당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 차 대형 대형 SUV에는 저기 뭐죠? 팰리세이드보다 더 큰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치도 20인치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를 감안하면 내연기관 기준으로 210마력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풀브레이킹도 어저께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풀브레이킹은 제가 어제 했을 때 무슨 긴급 상황이 생긴 줄 알고 이 안전벨트가 확 조여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어떤 리뷰를 또 김한영 모카의 리뷰를 봤는데 자율주행 하고 있을 동안에 보면은 자율주행을 하고 있을 때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졸잖아요? 미친듯이 브레이크를 밟아준다, 순간적으로. 놀랄 정도로. 그 다음에 그래도 핸들을 안 놓잖아요? 그러면은 안전벨트를 꽉꽉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완전 잠이 깰 수 있게. 그래도 내가 손을 안 잡았다, 이거는 그러면 비상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잠들었거나 기절했거나. 그래서 차량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갓길로 빠지면서 정지하는 그런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거는 사실 아테온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차들. 자 ACC가 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냐? 내가 꺼놓은 거 아닙니까? 메인 스위치가 비활성화입니다. 메인 스위치를 뭘 누르면 됩니까? 이거군요. 트래블 어시스템. 트래블 어시스템이 있고요. ACC가 있고요. 트래블 어시스트가 우리나라 똑같은, ACC나 트래블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은 리뷰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음악 듣겠습니다. 8시에는 조정식의 FM 대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라디오를 들으면 참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출근해서 오늘 아침을 안 먹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아침을 안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풀브레이킹 해볼게요. 뒤에 있는 물건이 쏟아지려고 그러죠. 완전 풀브레이킹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차가 방해되지 않은 선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